나올 수 있어요. 매도 청구는. 그러니까 매도할 거를 청구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팔아라 이 자식아,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수용이라는 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 사업을 하는데, 공익사업 하는데. 근데 수용이라는 거가 안 되면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만들어낸 게, 대체제로 만들어낸 게 매도 청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청구라는 거는 아까 어디 사업에서만 나올 건지 잘 봐요. 수용이 안 되는 사업이 두 가지잖아. 그게 뭐하고 뭐야?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이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읽자마자 아 이거 가로주택하고 재건축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토지 등소유자 할 때 토지 등소유자란 말이 나오면 원래 토지 소유자랑 등에는 두 명 있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였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누구예요? 재건축. 재건축은 건물하고 토지, 부속 토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만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건물만 가진 사람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재건축의 경우는 건물만 가졌거나 토지만 가진 사람들은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 수용 못하니까 이것만 가진 사람한테 무슨 청구해야 돼? 그렇죠.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겠네 이거는. 재건축에서만 나와요. 시장군수가 사업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하면 계속 반대할 거거든요. 그때는 매도 청구에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303페이지 매도 청구에서 사업 시행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이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건물하고 토지 및 그 건물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여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재건축에 결의한 거는요 당연히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로 보고, 그 안에 토지 말고 구분소유권이 있고 대지사용권이 있으면 그것도 다 사와야 되죠. 그래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전부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고 건물이고 소유권으로 그 밖에 권리를 봐서 다 사오겠다. 그럼 누구한테 할 건데? 1. 조합 설립에 뭐 한 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동의 안 했던 한테 매도 청구했죠? 2번.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건 어느 사업에서? 그래서 가로에 재건축 사업에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에만 한해서 야 너 건물만 가졌지 토지만 가졌지 매도 청구했다 그게. 3번.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사업 시행자 지정에 뭐를 하지 않았냐? 그럼 시장 군수가 하는 거 계속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 청구해서 뺏어버리겠다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좀 완화돼 있어요. 재건축 동의요건. 이거 지난주 한 거 이거 기억나면 그래도 머리 괜찮은 편인데. 일단 각동 요건도 있고 전체동 요건이 있었죠. 각동별로 최소한 얼마 동이 얻은 상태. 각동별 3분의 2. 그 대지 지분은 이분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이 동의를 얻어야만 재건축 조합 설립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애가 혼자 동의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동의했어. 그럼 조합 설립 동의권은 된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수용이 안 됐잖아. 수용이 안 되면 요 건물만 딱 공중부양해놓고 철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한 거예요? 매도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합 설립 동의권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온 특례가 2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민법의 집합건물법 배우셨나? 집합건물법 배우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 집합건물법 나중에 배우면 그 조합 설립 동의권이 5분의 4로 돼 있을 거야. 그건 집합건물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모든 집합건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긴 재건축하기 위한 아파트 있죠. 얘네들은 동의권을 별도로 따로 만든 거야. 왜 걔는 5분의 4고 얘는 왜 4분의 3, 3분의 2 뭐 이런 거 쓰냐. 그게 아니라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렇게 정해놨고, 그 중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 동의권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닌 거야. 제발 이해된 거죠? 그럼 거기 2번 봐보세요. 1번. 그 1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 특례해놓고 요거 4줄 읽으면 한 3분 있다가 한 반은 토 나옵니다. 봐봐요. 사업 시행자 읽어볼게요.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던 2 이상의 건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대지분할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뭐래니? 선언해.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팍팍 와닿게 안 써놨어요. 얘네들이. 봐봐요. 동의요건 까다롭죠? 근데 만약에 100개 동이야 이게. 예를 들어 재건축하려고 그랬는데 99동이 다 동의했습니다. 99동이 다 동의했는데 얘만
3분의 1이 동의했다 그럴게. 3분의 1. 그럼 이제 잘 봐봐.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하는 거죠? 99동 다 동의했는데 얘가 안 된 거야. 그럼 전체 동은 된 거죠? 근데 뭐가 안 됐어요? 각도가 안 됐어. 요놈 때문에 나머지 99동이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놓고 이제 알박기 형태로 가는 거야. 나 동의할 거야. 나 동의할 테니까 내 거 사 그럼. 자, 2억짜리를 10억에 사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간단한 방법은 얘네 갖고 있는 대지 지분 있죠? 그 대지 지분만큼 뭐 해버려? 토지를 뭐 하면 되겠네? 분할하면 되겠죠? 분할하면 되잖아. 그럼 얘 빼고 나머지 99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주미 60, 30 150 어디서 들은 거 있어? 너 200 어디서 들어봤어요? 건축법에서 작게 분할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지분할 면적인 거야. 근데 이거 이 면적 이상에서 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적이 350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340제곱미터 지분이야. 그럼 350 미만이잖아요. 그 미만이면 분할이 못하죠. 그럼 또 얘 재건축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동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 분할을 할 때에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면적에 미달이 돼도 분할할 수가 있다. 그 얘기. 더럽게 불쌍했죠. 이게 저기 어디서 나왔냐면 한강변에 가면 이렇게 해서 보세요. 한강은 저기 서울에 있는 거. 한강 알죠? 한강 여기 밤섬 있어. 밤섬. 성황대교 있는 데 있는데 그쪽에 쭉 가다 보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오세훈이 우리 집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한경한다고. 그래서 여기 플랜카드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독재 개발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4층까지는 괜찮거든요. 얘네들은 다 찬성했어. 왜 그랬냐면 잘 봐봐요. A란에가 지금 현재 801호 여기 살아요. 그럼 이제 한강이 보이죠? 리버뷰라고 그래. 리버. 파큐브 말고 리버뷰. 강이 보이잖아. 강조망골 있잖아요. 근데 얘가 10시 딱 되면은 딱 커튼을 엽니다. 이렇게. 맥주 한 잔 딱 두고. 근데 딱 보면 이제 그 밑에 뭐 보여요? 강 보이고 그 밑에 이제 불빛 보이잖아. 한강이 되게 밤에 보면 또 이뻐요. 뭐 세느강보다 훨 나은 것 같아. 세느강 쪼만해가 이거 안 돼요. 한강을 이길 수는 없어. 근데 그 강 보면서 얘가 이제 맥주 먹으려고 이 아파트 3억짜리를 4억 주고 산 거거든요. 피 얼마 주고 산 거야? 1억 주고 산 거야. 근데 만약에 재건축 하잖아요? 이 사람 나갔다가 이 자리로 또 들어오나? 아니에요. 동호수 추첨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 자리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프리미엄 1억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합 설립하는 거에 동의를 해버리면 1억을 날리는 짓을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동의를 해? 못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4층까지는 다 동의한 게 한강이 안 보이거든,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만 동의했다 해놓고 얘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빼고 여기만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지분할 면적이 미달돼도 분할이 되게 해준 거야. 그럼 일단 분할할 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대지분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분할할 때는 뭐부터 해라? 협의가 안 되면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토지분할 청구하게 돼 있어요. 왜 토지분할 청구하냐면 잡아봐요. 서로 유리한 쪽으로 도로 많이 접할 쪽으로 분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하면 판사가 이렇게 분할해 라고 적정하게 판단해 주겠대요. 근데 이 청구라는 게 소송이거든요. 소송이 뭐 하루 이틀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토지 분할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해주고 사업시 인가 일단 해줄 테니까 진행을 하고 있어라. 나중에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만든 규정이 쌍가로 1번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거기 박스에 주거지역 얼마라고 써있어요? 60. 5번 미지정이 얼마? 60. 주민 60. 상공 너 200. 그 미달되어도 분할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드린 프린트 2페이지 보실까요? 그 사진이 제가 강변북로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세훈이 우리 집을 뺏어갔어요 여기 써있는 거예요. 그건데 그 뒤쪽에는 딱 건물이 딱 오래된 건물 걔네들은 재건축 들어가고 있고 얘만 빼고 못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창문 옆에 무슨 물러가라 독재개발 뭐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6개 동 있죠 지금 그림에. 6개 동 중에 3동이 전원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동을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건축법 대지분할 면적의 제한에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합니까? 예. 토지 등 소유자 일단 뭐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뭐 하면 돼? 분할 청구 소송하면 된다. 그 뜻인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그럼 이제 303페이지 돌아오세요. 이제 말로 써 있는 게 그 박스 중간에 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재건축 사업 시행 범위 조정을 위한 토지 분할 절차. 1. 토지 분할 뭐부터 하시고?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소유자 일단 뭐부터 하시고? 토지 분할 어떻게 할 거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번에 법원에다가 뭐 하면 돼? 토지 분할 청구하시면 돼요. 토지 분할 청구를 했는데 그 소송이라는 게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 3번에 들어간 거야.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단 뭐는 하고 있어라. 사업 시행 인정하겠다. 그래서 토지 분할 청구된 경우에 시장 우선 분할되어 나갈 토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다음의 요건만 충족하면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 요건에 미달이 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조합서를 인가도 해주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소급 적용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넘겨보세요. 대형기면 4번. 이제는 재건축 특례는 끝났습니다. 재건축 특례가 끝났고 저기 달동네 있죠? 달동네 딱 들으면은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아라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주택법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어렵으신 않을 건데 국민주택 채권은 1종하고 2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종은 무조건 우리나라는 의무 매입하게 돼 있어. 아파트를 살 때, 등기할 때, 자동차를 사서 등록할 때, 그리고 건축 인허가 받을 때 무조건 채권 매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못 살아? 얘네들한테, 저 못 사는 애들한테 또 등기하니까 채권 사라 이럴 수는 없잖아. 얘네들한테는 채권 매입해라, 얘는 배제하겠다. 그래서 1번이 나온 거야. 못 살아서. 써야지 위에다가 못 살아서. 1. 국민주택 채권 매입 적용 배제란 말 딱 나오는 순간 무슨 사업이 딱 떠오르면 돼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떠오르면 돼요. 네.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보존 등기라든지 인허가 받을 때. 그리고 쌍가로 2번하고 쌍가로 3번은 묶으시고요. 도시군계 시설 결정 구조 기준하고 건축법 적용 특례 두 가지가 뭐냐면 잠깐만 여기 달동네는 세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잠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사진 맨 위에 왼쪽에 거기 세대수 한번 세봐. 너무 많잖아 이거. 이 사람들을 다 내비로 나가게 해놓고 다시 건물 짓면 100% 뭐밖에 못 져요? 아파트밖에 못 져. 그래서 아까 이종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수용 방식일 때는 돈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3종으로 봤던 거지.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아파트 많이 줘야 되는데 높이 제한 걸려서 못 가고 대지 들어간 게 위반돼서 못 짓고 그러면 세대수 많이 못 짓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따로 정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야. 그래서 다시 왼쪽에 2번하고 3번 보시면 2번 한번 읽어볼게.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에서 국토개입 법률에 따른 도시공개 시설 결정 구조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로 정하겠다. 그리고 3번에 건축법 적용할 때에도 기준을 따로 정하는데 박스 1번에 대지도로 관계랑 2번에 높이 제한 이거 다 적용해버리면 뭐 10개 동질러다가 4동밖에 못 지으면 못하잖아. 그런 걸 따로 정하겠다라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준 같은 거나 또는 높이 제한 건축법 적용을 따로 정한다라는 말은 세대수 많이 지어야 되죠. 네. 무슨 사업에서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나와요. 그러면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쌍가로 4번. 세분된 주거지역으로 지정 의제에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몇 종 일반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둘째 줄에 2종 일반 주거로 결정고시 된 걸 본답니다. 근데 무슨 방식이면? 그럴 때는 몇 종으로? 3종 일반 주거로 보겠다. 그래서 박스에 2종 스스로 개량이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고요. 수용 방식이면 3종 일반 주거고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이면 2종 일반 주거로 보겠다.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근데 아파트를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아파트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예외.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정비구역이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면 아파트 못 짓죠. 그럼 얘는 2종 일반 주거로 본다라고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정하면 일반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의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구역 아니라는 말은 배제라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고 밑에 거 안 봐도 되고 오른쪽에 큰 5번 가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의 완화 기준. 자, 잠깐만. 요 두 가지는요. 정부가 마련할 이거 만들 때 이걸 만들 때 이거 많이 하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라고 했으면 규제를 뭐 해줘야 돼? 그럼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많이 해라라고 한 거예요. 소규모로 많이 하라고. 그러면 아까 며칠 70까지 지라고 그랬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 뭐는 완화해주면 웃긴데? 70까지 지라고 해놓고 뭐 완화해주면 웃기잖아. 용적률 완화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완화해줄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심의거치 완화했는데 1번에 건폐율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대지공지나 눕히지 않은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완화해준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어요. 용적률 없다라고 써놓는 게 더 빠른 거야. 7층까지 지라고 해놓고 용적률 200% 해줄게. 그러면 웃긴 거잖아. 200% 못 찾아 먹어요. 제발 이해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6번에 도시개발법 준용. 여기 환지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환지방식 어느 법에서 나온 거죠 이거? 도시개발법에서 나온 거죠? 그럼 거기 32페이지를 여기다가 또 32페이지 쓸 수 없잖아. 두 글자로 준용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어요. 도시개발법에 있는 환지방식 준용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7번 계약기간 특례 별표 하셔야죠. 여기 아까 철거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였지? 관리처 인가오시. 이때 철거 떨어지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B가 소유자예요. 항상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 약자예요. 그럼 얘가 보증금을 2억에 2년 약정하고 지금 전세 들어갔는데 현재 6개월 정도 살고 있었어요. 6개월 정도 살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동네 어귀에 붙었어. 경축 관리처분 인가. 그럼 이제 곧 뭐 한다는 얘기죠? 철거할 거니까 사용수익 뭐 돼? 정지. 여기 사용수익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몇 개월 살았는데? 배운 분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법에서 2년 보호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난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못 나가 이러잖아? 그럼 이거 누가 힘들어지는데? 사업시행자가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제 끝날 때까지. 그럼 계약기간을 15년 해놨어. 그럼 15년 뒤에 해야 되잖아. 그럼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기로 한 날이 이날이니까 관리처분 인가고치가 나면 계약기간은 적용하겠다, 배제하겠다. 이 계약기간 배제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 뭐 약정한 건 다 안 돼. 배제가 딱 되면 그럼 이제 계약을 뭐 해도 된다는 얘기네. 해지해도 돼. 그래서 이때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부터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날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날부터는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이제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보증금 2억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못 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나갑니까? 그럼 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법에서 임차인 권리 조정하겠다. 얘가 보증금 안 주잖아? 나한테 와. 금전 반환 청구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금전 반환을 뭐예요? 청구하면 일단 얘가 2억 주겠죠. 얘 나갔습니까? 나갔어.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잖아. 구상권 행사했으니까 B는 나중에 구상에 응해야 되거든요. 안 하게 되면 얘가 받을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토지 건물 이거 뭐 하면 돼? 압류하면 돼. 압류하면 저당권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경미 처분해서 돈 빼고 잔돈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누구 보호하는 거네? 임차권자 권리 조정하는 거야. 다시. 그럼 언제부터는 계약 기간을 배제합니까? 그럼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후. 그래서 여기 7번의 첫째 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 기간,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이 기간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법, 창문법, 주임법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언제예요? 그런 관리처분인가. 그 단어를 사업시 인가 받으는 이렇게 바꾼다고. 사업시 인가 받는 거 아니라 언제? 관리처분 인가 받는 이렇게 된 거예요. 8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물 처분. 이거 시행자 보호 규정인데요. 봐봐요. 여기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철거하려면 다 밀어야 되죠. 근데 B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사 가야 철거를 하잖아요. 근데 가재도 그대로 있고 책도 다 있고 얼마 전에 가스레인지도 있는 것 같고 가스도 끊쳐놨고 다 있어. 근데 B가 거소불명만 됐을 뿐이야. 그럼 이제 이거 철거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거소불명이니까 어떻게 해 이거? 그럼 얘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이거 감정평가한 거 법원에다가 뭐하고? 공탁하고 하면 되죠. 대신 B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간신문에다가 2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 없으면 저거 공탁금 걸어놓고 밀어버리면 돼. 나중에 B가 나타나면 공탁금 찾아가라 하면 되니까. 그래서 1번에 공고 공탁에서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의 현재 건물 토지 소유자 소재 확인이 현재 곤란하니까
전국적 배포되는 2 이상 일간 신문에다가 2회 이상 뭐부터 하고요?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 지났다 그러면 빨리 법원에다가 그 감정평가액을 뭐 하고요?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보호 규정입니다. 말뜻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특례 규정 끝난 거고 5절은 지난 시간 했죠? 네. 너무 재밌게 했잖아요. 이거. 네. 알겠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고 312페이지 가보세요. 312페이지에 철거 전까지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의 효과까지 하고 맞죠? 네. 자, 310페이지 거기 6번 보세요. 자, 관리처분 인가고시하면 철거한댔죠? 네. 그러면 철거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날짜가 또 언제야?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이 날짜가 그래서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사용식 정지가 언제 돼?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뭐 되는 거야? 배제. 철거해야 되니까 시작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사용식 정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냈지 저걸 냈지 이걸 냈지 모르겠어요. 일단 관리처분인가는 꼭 기억하셔야 돼. 네. 그러면 거기 1번에 철거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럼 언제? 관리처분기 인가받은 후 사용식 정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철거 시기는 알았어.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사업 시행자는 다 3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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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1항에는 분명히 관리처 인가 받은 후 하라고 했지만 그 불구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 동의 얻어서 시장 문수에 허가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뭔 소리야? 철거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봐봐요. 사업시 인가를 받기 전에 이 땅 안에 A가 땅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97년 됐습니다. 97년 됐어. 벽에 금이 한 500개는 가 있어. 누가 발로 차면 살짝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잘 봐봐요. 이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A가 이걸 철거해 버리잖아요. 건물만 갖고 있던 애야. 그럼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할 때 분양청 해야 되죠. 네. 분양청은 기존에 토지 건물 갖고 있던 애가 신청하는 거잖아. 네. 근데 얘는 이걸 뭐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 아파트 신청을 왔잖아. 너 뭐 있니 했더니 철거해 버렸는데요. 아, 그럼 그렇게 하겠지. 줄 수가 없잖아. 네. 건물 있던 사람한테 주고 토지가 있던 사람한테 주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철거하겠네요? 철거 안 하겠네? 네. 철거 안 하죠. 죽어도 안 합니다. 이거 아파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된 거죠? 네. 근데 이거 위험하잖아. 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일로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요? 위험하잖아 이거. 네. 그러면 미리 그냥 철거하고 얘는 아파트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면 1항은 관리처분 인가 받은 후에 철거하라고 했지만 기존 건물 그 소유자 동의 없고 시장 허가를 얻으면 철거 미리 하자. 위험하니까. 단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권리 의무는 영향 안 주니까 아파트 신청하게 해줄게. 1.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에서 이 건물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철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폐공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자꾸 폐공가 하면 그 빈집에 사람이 빈집이 아니겠죠. 빈집에 누가 살고 있잖아, 숙자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 밀어버리는 게 범죄율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철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말 이해됐죠? 그리고 성번은 철거하는 거를 새벽에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일출 전 일모루라든지 비 올 때, 눈 올 때, 대설 내릴 때 이때는 철거하지 마라 제한한다는 뜻이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관리처분계 이거 누가 짰지 이거? 시행자. 인간은 시장 운수가 하는 거죠. 뭐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이걸 짜놨는데 짠 거는 시행자가 짰고 인간은 시장 운수가 하면 얘네들이 모르잖아요. 이 내용 얘네들한테 공람 시켜야 되죠? 공법에서 공람 다 며칠이 원칙이라고 했지? 네? 14일. 근데 얘는 며칠? 30일 이상 공람기간 주고 의견 듣고 나서 반영해라. 그리고 인가 통보도 30일로 냈어요. 똑같이 30일로 냈어요. 그래서 날짜 하나만 체크합니다. 3번에 1. 공람 의견 정치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그래도 며칠 이상을 토지 등 소유자에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만 필요 없는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의미 없고 일단 며칠 이상이란 것만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시네요. 공법에서 행정계획은 공람 다 14일이 됐죠. 14일 이상. 근데 무슨 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저 두 놈만 30일이에요.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그럼 쌍가로 이번에 인가 여부 통보도 똑같이 며칠 안에 해주겠다. 30일 안에.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있으면 30일 안에
인가됐다 안 됐다는 여부만 통보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인가된 거는 불특정 대다수 알아야 되니까 가로 2번에 뭐 해주라고 됐어요? 고시. 됐고, 쌍가로 3번 분양 신청자에 대한 통지라고 그랬어요. 분양 신청자 통지 왜 하는 거냐면요. 저거 보실래요? 얘가 이 A한테 124평 주겠다는 거 짰죠? 그럼 인가가 나면 이제 뭐 들어갈 거야? 야, 니네 그 신청한 대로 이제 인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거든? 야, 우리 인가 났으니까 이제 나갈 준비해 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해라. 그 통지야. 그래서 분양 신청한 사람한테 통지해서 알려줘라. 그러면 끝났죠, 이제? 통지하면 이제 얘네들 이삿짐 싸려고 하겠죠? 근데 얘네가 전 재산이 3억 있던 사람이 3억짜리 집 내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3억을 내가 만약에 살던 사람이 전세를 들어가든 월세를 들어가든 일단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이자냐 유이자냐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의 한 50% 정도는 무이자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3억이었으면은 50%면 얼마야? 1억 5천을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랑 조합이 이제 계약을 해서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요. 나중에 은행이 스스로 받겠죠. 그럼 이제 그 조합에서 받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일단 1억 5천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전세 들어가려는 집이 2억이야. 그럼 이제 유이자로 5천을 더 땡길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만약 5천만 원이 유이자인데 그건 내가 돈을 내야 되고. 그럼 이제 그거 갖고서 살고 있다가 아파트 다 줘서 뭐 가져가라고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라고 할 때까지 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증금 빼겠죠. 그 다시 갚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 갈게요. 사용수익 정지라는 거 나올 거야. 거기 잠깐만 들어오실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말이 네 입에서 나와야 돼. 언제부터?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 보지 말고 안 하면 안 될까? 안 보면 안 될까? 확 접을란 게 있어. 오른쪽에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날까지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뭐 권리 설정한 거 있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는 뭐 된다? 정지. 다만 동의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 받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주기를.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걸 이제 법조문에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있을 때 이때부터 종전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권리자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 날까지 기존의 너의 종전토지 건물은 사용수익 못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든가 시행자한테 아니면 손실보상이 현재 뭐가 되지 않으면 완료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된 거죠? 몇 번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하고 임차인 중에 누가 약자라서 임차권 권리 조정해줘야 되죠. 보증금 안 주잖아 저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하게 해주겠다 해서 뒤에 쌍가로 2번 임차권자 권리 조정 1. 계약을 일단 뭐하게 해줘요? 해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 해지에 대한 형을 표현하실래요? 계약 해지예요? 해제야? 이걸 또 해제로 내는 유치한 교수님이 있어요. 해지하고 해지 구분 못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 그죠? 맨날 계약서 쓴 사람들인데. 2번 금전반환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는 거란 얘기예요. 2번 보세요.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라고 돼 있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금전반환 청구권은 돈 안 주니까 누구 찾아가서, 그죠? 사업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돈 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돈을 안 주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3번에 뭐를 하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하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해야지. 그랬는데 응하지 않아요 4번에. 그럼 뭐 하면 돼요? 압류. 그럼 그놈이 받을 토지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같습니까? 예. 네, 임차권자 권리 조정이다. 그리고 5번에는 아까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계약기간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 규정 다시 써야 하는 거고요. 5번에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거는 7번인데 지난주에 지분 쪼개기라고 해서 기준일로 한다라는 거 했었죠? 그 4개 그림까지 기억해 두시는 거야. 네. 됐고 넘기세요. 마지막 6절. 여기는 인가고시 나면 이제 착수해서 공사 완료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중개업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사업이 끝나면 무슨 인가를 받아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쓰겠죠.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2번에 공사 완료가 되면 인허가 다 의지해주겠다 의미 없고
3번만 보면 돼요. 엑스표에서 찢어도 상관없어요. 3번 소유권 이전 고시 갑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공사 완료가 되면 해당 토지 대지 확정 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대지 뭐 한대요?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이거 분할을 해야 돼. 토지 분할한 다음에 이 토지 건물 가져가라고 뭐예요? 통지. 통지하면 소유권 뭐 하면 돼? 이전. 그래서 대분통소라고 그래, 순서가. 분할이 먼저예요? 대지 측량이 먼저예요? 통지가 먼저예요? 분할이 먼저예요? 분할. 그래서 대분통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쌍가로 일부 이전 절차. 자,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뭐부터 하고? 대지 확정 측량 대. 그 다음에 토지 나눠야 되니까 뭐? 분할, 분. 가져가라고 이제 통지해야 되죠? 통. 대지 건물을 누구한테 이전해? 소유자,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절차 간단하게 화살표 써놨죠? 그래서 완료 고시 되면 대분통소. 밥 먹기 전인데 좀 그래도 큰 똥은 소리가 작다는 뜻이에요. 대분통소. 쏙 들어가요. 넘겨보세요. 대통분소 뭐 별짓 다니까 그만 그랬어요. 뒤로 넘기시면 이제 등기해야 돼. 등기. 잠깐만, 환지 등기라는 거는 14일에 했어요? 지체 없이 했어요? 환자 학원내 14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체 없이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달라요.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자마자 얘는 분양 등기합니다. 무슨 등기요? 분양 등기. 얘는 지체 없이 하는 거야. 개발법에서 환지 등기는 14일 했는데 얘는 뭘? 지체 없이 하는 거야. 그리고 요 등기할 때까지 본등기가 안 되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 없잖아요. 타등기는 당연히 못 되고 제한된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요. 등기 절차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14일 내에 지체 없이. 그 대지 건물에 대한 걸 행정청은 촉탁, 비행정청 신청하면 끝나고, 그리고 쌍가로 이번에 타등기 제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부터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하지 마라. 됐고. 그래서 밑에 그 개발법의 공용환지에서 환지 등기는 14일 내고, 분양 등기는 뭐고요? 지체 없이. 헷갈릴까봐 한번 체크해보려고 넣었어요. 그리고 6번 청산금 개발법하고 똑같습니다. 6번 10번은 안 쓰려다가 또 안 볼까봐 그냥 넣어놨긴 했는데, 특이한 게 8번이에요. 저당권의 뭐예요? 물상대위. 저당권 물상대위. 저당권의 물상대위. 여기 A가 30평짜리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담보대출 받는데 3억을 떼어받았어.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3억 빌려줬죠. 그럼 이제 이 대상물이 지금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데, 얘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얘가 받을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파트로 따라가지 저당권을, 부정성에 의해서는 따라갑니다. 내가 분양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안 하면은 뭐 받고 떠나요? 청산금. 그럼 청산금을 받고 떠나면 대상 목적물은 멸실로 봐야 되거든요. 멸실이 됐으니까 저당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저당권은 여기 물건 위에 위치해야 되죠. 그래서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는 거 뭐예요? 물상대위라고 그래. 그럼 얘는 이거 빨리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하면 돼? 압류하면 돼요. 지급하기 전에.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보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비법상 소유자가 분양 신청 등을 하지 않아서 저당권 설정돼 있던 자는 그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뭐해서? 압류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뭐예요? 물상대위 인정해주겠다. 특이한 건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법에는 안 나와요. 어느 법에만 특이하게 나온 거야? 정비법.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고개 들어보실래요?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존재하는 제도는 1. 감가보상금. 맞아요? 2. 1. 감가보상금. 없었잖아. 감가보상금 뭐 있었어요? 감가보상 나갔다 들어가니까 떨어졌어. 떨어졌어. 나갔다 들어왔는데 떨어졌어. 환지방식이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도시개발법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예요. 무상대위는 어느 법에만, 또 민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정비법이라고 했잖아. 정비법에만 유일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과다 되니까, 물상대위가 어디서 나왔지? 정비법에 있었지. 이 정도가 되면 이해도 된 거고 공부도 다 된 거야. 근데 들으만 두는 거 물상대위 있었지만 하면 어디 있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지 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정비법에서만 청산금 압류해서 저당권자 보호하려고 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겨보실래요?
제4장 비용 부담. 여기서 들어간 비용 다 누가 내야 됩니까? 시행자 부담. 다만 잠깐만, 아파트 단지에 기반시설 깔아야죠. 그걸 왜 조합이 내? 웃기잖아. 그 시장문서에게 주요 기반시설은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원칙은 누구 부담이나, 근데 2번의 예외가 주요 정비 기반시설은 일부 정보를 부담하게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시장문서. 그래서 거기 박스에 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이런 거는 조합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행자 부담이 원칙인데 반드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이제만 이해됐죠? 네. 뒤로 넘겨보세요. 나머지 안 봐도 돼, 비용 부담은. 자, 2절에 정비 기반시설 설치해 갈게요. 자, 방금 전에 정비 기반시설 설치할 때 얘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근데 A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이게 도로 정비 기반시설 부지로 결정이 돼서 돈 받고 나왔어. 뭐 된 자네? A 뭐 된 자예요? 수용된 자죠. 수용된 자. 수용된 자는 대부분 고개가 어때요? 눈물 흘리고 있어. 흘리고 있어.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토지를 매각한답니다. 매각한다는 거가 나오면 B하고 C하고 D가 이게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싸게 팔아요. 감정가격으로. 근데 얘가 막 울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들려서 여기서 와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눈물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강순구야. 강순구. 덩치는 이런데 되게 잘 울어요. 몰랐지?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한 거지 얘기하면 안 돼? 강순구. 술만 먹으면 눈이 충혈돼서 술 때문에 우는 거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좋은 데이 먹고 운다고 그래. 이렇게 울어요. 술 안 취하려고. 자, 봐, 울고 있잖아. 얘네들 중에서 이 매각을 할 때 제일 불쌍한 애 누구예요? 울고 있는 애가 불쌍하잖아. 얘가 왜 우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애가 수용됐잖아요. 근데 아무런 관련 없는 PCD가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수용당한 사람이 먼저 사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줘야 되니까 타임보다 우선해서 내가 먼저 살게요 라고 하는 권리를 하나 주겠대. 우선해서 매수하겠다라고 그러면 청구를 해라. 그래서 이걸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 말뜻 이해됐죠? 우선 매수 청구를 하려면 뭐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된 자란 다음에 단어가 키워드인 거야. 그래서 여기 제2절에 정비 기반 설치 후는 뭐 시행자가 설치하는데 설치하다가 문제가 됐던 게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매수 뭐라고 됐어요? 청구권. 그럼 1. 매수 청구권에 의.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이 뭐 된 자. 이 사람들은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대지 건물이 매각 대상되는 대지 건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살려고 해도 우선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덜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 된 자만 할 수 있다. 수용된 자. 그러면 수용된 자가 매청을 하려면 이거 매각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각 공고를 해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매각 공고한 날부터 14일 안에 매청을 들어가야 돼요. 14일 안에 매청을 안 들어오면 매수할 의사가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써 있어요. 우선 매수 방법이라는 건 1. 매각되는 대상 대지 건물을 일단 뭐 해줘야 돼? 이걸 매각 공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건물이 뭐 된 자, 수용된 자, 매각할 대지 건물이 있다면 그 지역 발간되는 일간신문에다가 뭐 하고? 공고. 그러면 오른쪽에 2번에 매수 청구 기간을 며칠 안에 하세요? 14일 안에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청구 안 들어왔어요. 매수할 의사 없는 거죠? 매수할 의사가 없는 거로 본다. 그리고 3번 매각 조건에 관한 협의. 금액은 자기네끼리 협의해야죠. 그래서 매각은 반드시 그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중에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수용된 자.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구역 지정 특례는 안 봐도 상관없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5장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맞아. 다음 주 어린이날하고 그 뭐 스카탄실에서 쉬는 거 아시죠? 네. 그 뭐지? 그 뭐 애들하고 잘 놀다 오세요. 네. 나 미쳐 죽겠어. 집에만 가면 죽겠어.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 어린이날 언제 돼요? 14일 전부터 14번 자면 돼. 그랬더니 그다음 좀 있다가 그럼 어린이날 그 하루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쟤는 빨리 줄이고 싶은 거야. 13번 자야 되나 12번 자야 되나.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레고 미리 사줘 버렸어요.
레고라고 있어, 레고. 레고. 저도 어렸을 때 레고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레고, 저희 때는 되게 레고가 컸거든요. 요즘 레고는 되게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는 레고를 사는데 제가 한다는 거. 하다가 막 신경을 난대. 그러면서 아빠가 해줘요. 그러면 내가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해주다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자는 거고 새벽 2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자거든요. 그럼 이제 다 만들어 놨. 이 레고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따만한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목 아프잖아. 다음날 강해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박살나 있어요. 막 들어가요. 그래서 레고를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막 하다가 어린아이인데 또 사줘야지 어떡해. 레고 사본 적 있어요? 네. 사주지 마세요 이제. 아, 네. 금액도 뒤따 비싸. 뭐 웬만하면 뭐 7만 10만 원이야. 돈 버는 건 다 레고야. 네. 내가 뭐하다 이거 뭐지? 아, 어린이날 다음 주에 쉬고 오시면 돼.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유학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역이 지정됐어요. 정비구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할게 그러죠. 순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뭐를 설립 준비해야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두지?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5명이 모여서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으면 얘네가 뭐 준비해야 되는지? 조합. 그럼 조합 설립에 따라 뭘 받아야 이게 얘네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가를 받으면 등기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조합이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사업하겠다는 거 아까 6인분, 5인분, 4인분, 관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고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지. 다음날 소유권 들어가는 거잖아. 이 순서예요. 이 순서인데 구역 지정하려면 뭐부터 지정됐어야 돼?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와서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짜서 정비계획 짜서 요거 정비구역 지정된 거잖아. 구역 지정되니까 이제 시행하는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간단한 절차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중개사무소 들어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대답을 못해. 공부를 부분 하니까 그런 거야. 간단한 거잖아. 조합이 살 거니까 4인분 관심 알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에요. 뭐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봤자 이거야. 근데 안전진단은 문제인 거거든요. 안전진단은 추진위원회가 신청을 했었다가 야 이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뭐부터 해보고 안전진단. 그럼 정비계획을 짜는 사람이 누군데? 시장문서. 이 사람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하나 껴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절차입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낼 때 이거하고 이거 바꾸는 문제는 너무 유치하잖아. 그죠? 근데 사업시행계획이랑 분양시장에서 관리처분 이거 바꾸는 건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얘를 앞으로 당기고 얘 뒤로 빼고 분양시장 당겼다가 뒤로 뺐다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삶문과 자꾸 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이 전문가가 아니죠. 네. 그럼 내가 업무를 못하니까 정비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그래요. 관리 뭐예요? 업자. 이게 관리업자가 업무하는 걸 도와주면 전문가들이니까 얘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시행자가 사업하는 걸 불편하지 않잖아. 얘네들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누가 선정을 해놔야겠네. 그 추진위원회가 경쟁입찰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부실한 업체면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 자본금이 얼마 있냐, 기술력이 얼마 있고 전문가 누구 있냐 이거 보고서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 받은 다음에 정비사업업자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사업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을까? 철거는 시공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할 수 없는, 병행할 수 없는 업무는 뭐예요? 철거. 철거는 못하는 거야. 설이 뭐죠? 설계.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해야지. 대행하는 애가 하면 안 되죠. 시공은 누가 해야 돼? 시공자가 해야지.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4가지는 업무에 병행할 수 있다, 병행할 수 없다. 업무할 수 있는 게 9가지야. 그럼 9가지 중에 4개 쓴 다음에 얘 하나 집어넣고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설시회는 외워둬야 돼. 철설시회. 좀 중국어처럼 해봐. 철설시회. 네, 창피해요? 왜 고개를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창피해. 나도.
거기 들어보면 철이 뭐예요? 철거. 설이 뭐? 설계, 시공, 회계감사. 얘 못하죠? 근데 잠깐 중요한 게 등록할 때 얘가 등록하러 왔어. 여기 울산광역시청에 들어왔어요. 12살짜리가 정비사업 좀 관리하려고 왔는데요. 그럼 왜 받아줘? 받아주면 안 되죠? 무슨 사유 있다는 얘기예요? 결격 사유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했는데 얘가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어요. 등록을 뭐 하겠네? 취소. 그래서 등록 취소하고 결격 사유하고 얘 업무 대행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네. 가볼까? 거기 1번부터 갑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하려면 뭐 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냥 하지 말란 얘기죠? 네. 그럼 등록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냐? 그 밑줄 쳐놨죠? 밑주신 거 거기 현관패 시도지사 기준을 갖춰서 누구한테 등록하세요?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는데 거기 그 바로 밑에 다만이라고 하나 있죠.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돈 관련된 거 감정평가하는 공공기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한국감정원이겠지. 예. 그럼 걔네들은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LH하고 한국감정원은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걔네가 하는 업무가 거기 밑에 7번까지 있고 가나다에서 9가지 있잖아요. 그 9가지 못 외우니까 대행 업무, 대행 작성, 지원 대행 작성 다 대행이잖아. 얘네들이 못하는 게 아까 몇 개? 이게 철, 시, 철이 뭐예요?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뒤에 3번에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거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못한다. 뒤에 3번에 박스에 있는 거 찾았어? 3번에 철수시 못합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4번에 원래 시행자가 할 일을 얘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위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흠결이 생겼으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흠결을 판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됐고 거기 4번에 둘째 줄 밑줄 하나 치면 되겠네. 민법 중 뭐에 관한 규정? 위임에 관한 규정. 됐고 5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잠깐만 더 보실래요? 중개업자 결격사유 어떻게 돼요? 이성입니다. 그거나 왜요? 이거 하지 마. 그거랑 똑같아요. 예. 중개업자 결격사유 나오면 요새 시험에 걔가 나와요. 걔랑 똑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오른쪽에 6번 가보세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라고 돼 있죠. 근데 조심할 거가 취소는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니까 취소할 건데 거기 반드시 취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든가 1년 이내 기간 3개월 5개월 업무를 전부 일부를 정지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6, 7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거기 들어보실래요? 중개업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뭐야? 사익있다 부정한 방법 등록이랑 등록증은 뭐 한 거? 양도돼요. 그거 1번하고 그게 6, 7번이에요. 1번이 뭐야? 사위, 큰 사위, 작은 사위. 거짓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이죠? 똑같잖아. 7번 보시면은 맨 끝에 등록증을 뭐 하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6번이 특이합니다. 최근 6번에 몇 년간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를 받았는데 5번 받았어요. 그럼 15개월이죠. 그럼 12개월을 합산했더니 12개월 넘었잖아. 얘 상습범이에요.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법에서 세 가지다. 시험 문제는 취소 사유냐 아니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고요. 취소 사유 나열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사유기타 부정하고 등록증 대여는 알잖아요. 네?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받은 게 합산했더니 몇 개월? 그러면 반드시 취소하겠다. 그거 하나 조심하면 돼요. 아마 답으로 나올 때 1번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6번 아니면 7번일 거야. 그러니까 대여 아니면은 12개월일 거예요. 됐고 기준 통지는 밑에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기면 제2절 감독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눈 안 걸려. 넘겨요. 330페이지 청문 나왔다. 청문은 보칙에서 많이 나온다. 뒤에 330에 청문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청문의 뜻이 청하여 묻겠다.
가혹한 행위 처분 전에 소명 듣는 제도에서 가혹한 처분 전 뭐 한대요? 소명 청하여 묻겠다. 어떠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처분을 할 때 너 왜 그랬냐?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때 이 처분이 이 사람한테 가혹한 처분이어야 돼요. 즉 구속력이 있는 처분을 말하는 거야. 무슨 력이 있는 거? 구속력. 이 처분할 때 을한테 한번 너 서명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들어보는 거를 청문제도라고 그래요. 아마 중개사법에서 뭐 취소할 때 청문회나 막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이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취치라고 그래.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돼? 청문회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취소할 때는 뭐예요? 청문회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토지가 허가를 받았어요. 잠깐만 봐봐요. 토지 허가를 받았는데 얘가 허가 받은 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걸 내가 안 거야. 그 허가를 뭐 해야 돼? 그럼 얘한테 구속력 들어가는 거잖아. 너 왜 그랬냐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게 처분하기 전에 듣는다 해서 뭐예요? 청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 뭐 있는 거? 구속력이 있는 거. 그래서 거기 6번에 보시면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다음 할 때에는 처분할 때는 청문해라.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했었죠. 근데 이 자식 이게 사이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한 거야. 취소하겠죠. 취소할 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들어보는 걸 뭐예요? 청문. 2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인가 취소, 사업시행인가 취소, 관리처인가 취소, 다 취소잖아. 그죠? 근데 인가 그러면 답이 인가가 답인 거야. 다음 청문 사유가 아닌 거 그럼 인가, 허가 이런 게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최근에 수준이 올라가서 5개 지문이 다 취소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거기 들어보실래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 4번 지문이었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들었죠? 취소는 취소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구속력 없잖아. 취소하는데 뭐 누구한테 청문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걔가 답이었던 거야. 진짜 이해된 거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5개 법에서 청문이 나오는데 그 밑에 청문사유 해가지고 국토기획법이 나오죠? 걔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고 개발법은 거의 안 나오고요. 정비법이 좀 나왔고 주택법, 농지법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거 무슨 법? 국토기획법에다가 체크하시면 되지. 그래서 개발행 허가 뭐?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토지개발허가? 취소. 개발법의 허가 지정 승인? 취소. 정비법 취소. 주택법은 말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 등록 말소, 취소, 말소, 취소. 그리고 농지법에서 농지 이용 안 할 때 농지 처분해라 통지서 보낼 때 청문회 개최합니다. 와가지고 서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국토기획법하고 정비법입니다. 됐어요? 공법에서 보칙에 나오는 청문 이게 전부예요. 제6장 보칙 벌칙에서 거기 2번 보시면 재개발 사업만요. 이게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이 사업 방식 전환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무슨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사업 방식 전환이 가능한 유일한 사업이 이제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 이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5분의 4 요구가 있으면 전환이 가능합니까? 예. 근데 만약에 지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 틀렸다. 이 알 정도로 돼. 무슨 사업만 있다고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뒤로 넘기시면은 기금이라고 나오는데 뭐 기금은 333페이지 있죠. 333. 3번에 맨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써 있잖아. 그럼 정비사업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여기서 방향 잡는 계획이 뭐죠? 기본계획 짜는 사람이 기금 마련하게 됐어요. 여기 첫째 줄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 승인하는 사람이 이거 원활한 수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라. 그래서 기본계획 짜는 사람이 마련하는 거야? 정비계획 짜는 사람이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계획 방향 잡을 때 기금이 있어야 된다. 해서 기본계획 관련된 거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 거 사용 재원 이런 거 외우면 인생 힘들어져요. 제 벌칙은 정비법에서는 벌칙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5년 5천이 생긴 거 아시죠?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뒤에 이번에 행정형벌에 5년 5천 생겼잖아. 그러니까 출제하면 5년 5천 낼 거예요. 그래서 금품, 향응, 제공, 약속 이거 5년 5천이죠? 그리고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위조한 겁니다. 동의서면 뭐 한 거? 위조한 거. 그래서 금품하고 그 위조한 거 두 가지가 5년 5천이에요. 1번이 금품이고 3번도 금품이잖아. 3번, 2번은 그 서면 동의서 위조한 사람 있잖아요. 사업 진행하려고 동의서 위조하면 이거는 엄청난 벌칙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위조하고 급부향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5년 5천이다.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끝났어요. 자, 이제 앞에 보칙 중에서 몇 페이지냐면 180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180페이지. 180페이지에 거기 국토개법 보칙 중에서 180 찾았어요? 네. 거기 이번에 타인토지 출입이라고 나왔죠? 네. 아마 나오면 이게 제일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여기 하나 펴놓으시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번 화살표가 나오는 문제 순서 물어보는 문제 있죠? 네. 이 문제는 어느 번만 나왔냐면 건축 절차하고 정비법 절차 두 번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게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거기 1번 문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 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열한 것은 기업 일단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니은의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사업 시행인가, 소유권 이전 것이 관리점인가. 일단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기억하고 리을만 찾아도 답은 이미 끝났어요. 네, 답 1번 끝이야. 근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정비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짜는 게 5인분, 6인분, 8인분. 4인분. 4가 뭐예요?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처분계. 끝나고 나서 뭐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리을. 정확하게 1번이 맞네.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이거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뒤로 빼고 관리처분 앞으로 빼고 이렇게 틀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다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분 가시는 분들 아시면 되고 뒤에 넘기면은 그 중간에 그림 밑에 중간에 부동산 공법상 보칙 규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아까 타인토지 출입 잘 나온다고 그랬죠. 행정심판 벌칙 규정 중에서 필요한 거 청문 아까 했죠. 그리고 6번 수용 특례 했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번하고 5번에 용도 분류 1조문생, 2조문생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나오니까 오늘 거기까지 하고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학집으로 건축법, 다음 달은 건축법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타인토지 출입부터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